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드판 앞에 섰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얘기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집을 살 때 또는 도시도 마찬가지죠. 이 집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집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내지는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그러면 집을 덜컥 사서는 왔는데 이 집을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 닥칩니다. 저는 모르고 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안 통합니다. 그대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불법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은 말 그대로 불법 건축물인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인데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집을 살 때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떼보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관한 한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딱 적혀 있으면 위반 건축물로 벌써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봤는데 아무것도 적힌 게 없어요.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불법 건축물일까요?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집을 사러 갔을 때 와, 저 집 괜찮다 라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 집에 어떤 불법 건축물의 구조가 있나 없나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 하면 가장 많은 불법 건축물의 유형은 베란다 증축입니다. 밖에서 딱 봤을 때요, 이 네모난 건물 안에 튀어나온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었어요. 불법. 집 뒤에 이렇게 해갖고 보일러실을 만들어 놨어요. 불법.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데크를 깔고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요? 여기다가 지붕을 달아요. 지붕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카보네이트 창을 딱 달아 놓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방 쪼개기를 한 거, 베란다를 증축한 거, 여기 베란다 2층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내는 거,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집을 샀을 때에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에 이런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했느냐? 불법 건축물을 신고를 하면 양성화 시켜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1980년, 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이렇게 5번 있었고요. 2026년도에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1월 28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당정 간 합의가 되었다라는 게 1월 28일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또 만들고 대통령 보고를 해서 언제가 공표가 될까요? 앞으로 그래도 몇 달은 가겠죠. 그래도 올 상반기 안에는 공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 6개월 뒤니까 아마 올 연말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간 지속이 되니까요, 혹시나 지금 불법 건축물을 갖고 계시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 기간을 넘겨서 계속 살고 있다가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받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갑니다. 모르고 계속 살았던, 알고도 계속 살았던,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접수가 되면 이 집에 대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 하려면 돈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보다가는 이 기간 내에 양성화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불법 건축물이기는 한데 언제 지은 거? 2022년 12월 31일 이전 거가 대상입니다. 이 이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건물, 또 그 이전에 공사를 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빙 자료를 내야 되겠죠. 위성 사진도 첨부를 하면 되겠고,
이렇게 쭉 했어.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콘텐츠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시골의 집은 예전 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100년 된 고택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바로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1973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때 1973년 1월 1일이겠죠. 요때까지 내려오고 이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3년도에 이런저런 법이 많이 생겼나 봐요. 농지법도 생기고요. 건축법도 생기고요. 이래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고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1973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그냥 다 무허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양성화 작업에 해당이 안 된다. 고로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불법 건축물을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신고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파라치입니다. 파라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앞에다가 파를 하나 더 붙이면 파파라치라고 해서 연예인들의 은밀한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에 팔아먹던 그런 파파라치가 있었죠. 여기에 갖다 붙인 이 파생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 불법 소각물을 태워서 하는 거를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동차 범칙금 이렇게 신호위반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차파라치, 그 다음에 카파라치일까요? 네. 기왕이면 멋있게 카파라치. 별의별 파라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건축물을 신고를 하러 다니는 집파라치가 있습니다. 집파라치. 들어보셨습니까? 집파라치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불법 건축물들을 찾아내서 이게 정말 불법이구나 라는 거를 증빙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뭘 줄까요? 돈을 줍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노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캠페인 영상에는 집주인과 임대를 줍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하면 집 내부, 외부, 그 다음에 집 주소, 집 주인의 연락처 이거를 다 영상에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파라치한테 정말 좋은 먹잇감만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 영상에 올라와서 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당했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되려 불법 건축물을 신고당하게 해서 강제 철거도 하고 이해강제금만 물게 하는 어떤 그런 불상사만 만들어 드렸다. 좋은 취지로 콘텐츠를 만들고 세입자를 넣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집파라치들한테는 좋은 먹잇감만 주는 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골집을 사람 살게 해주자고 제 뜻에 동참하셨던 분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서 이런 바베큐장, 테라스 이런 거를 창고 뭐 이런 거를 다 뜯어냈었어요. 정말 죄송한 일이죠. 집파라치들 너무 얄밉습니다. 세상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법 건축물이 적발이 됐어요. 시정 명령이 날아옵니다. 그 다음에 원상 복구를 하라고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됩니다. 이 강제 이행금은 얼마나 될까요? 강제 이행금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게 딱히 얼마다라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실 하나만 지은 데도 있을 거고요. 보일러실, 옥상, 그 다음에 여기 바베큐장의 어떤 실내 공간 이걸 다 만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면적 대비 위반한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그리고 줄이는 금액, 이런저런 사정은 줄여줄게, 이런저런 사정은 늘려줄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곱해갖고 수치를 내는데요. 2025년도에 인천시 남동구에서 고지한 이행강제금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니까 적게는 몇만 원대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고 금액이 뭐 2천만 원,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금액도 있었거든요. 뭐 위반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렇지만 또 시골집 같은 경우는 위반하는 면적이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을 거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행강제금은 늘 시골살이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매달 내느냐, 1년에 한 번 내느냐, 이거는 뭐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최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불법 건축물이 14만 8천 동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누락된 집들, 특히나 시골의 집들은 누락된 게 엄청 더 많을 겁니다.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골에 집을 사실 때 이미 불법 건축물인 집을 사서 나중에 피해를 보시지 말고요. 또 현재 시골에 집을 살고 있는 분들, 전원주택을 증축을 하신 분들 꼭 이번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법 건축물인 요소가 있나 없나 궁금하신 분들은 의심 나는 거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골살이에 필요한 정보는 제가 발생되는 대로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